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야가 말 공방전으로 시끄럽기도 하거니와 부동산과 관계돼서 이런저런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국정지표, 정의 공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자신들만이 민주 정의의 사도로서 부패 무능 정권을 쓰러뜨리고 이 땅에 처음 보는 나라, 처음 가보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찬 포부를 내걸고 정권을 출범시켰지만은 4년인 지난 사이에 이제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는 말은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문서에 정의 공정이라 쓴 것은 전부 찢어가 쓰레기통에다 넣고 그 말이 녹화된 모든 필름도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이걸 저기 소각 폐기장에 버려야 할 사태에 직면했다. 어제 일어났던 그 김상조 사퇴 이것이 극명하게 정의 공정을 이제 휴지통에 버려야 할 사퇴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이 정권 출범하고 비판자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걸핏하면 항일, 종족, 민족주의를 부추겨 가지고 예를 들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증용공에 대한 위로금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은 국제교범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 협정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누락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보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착 왜곡고 친일파고 매국노라고 그래 죽창을 들고 무찌르자고 그 선봉에 섰던 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터무니없이 일본어를 자극해가지고 반도체와 관련된 몇 가지 소재에 대한 자동 수출을 허가 수출로 변경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들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노부치 일본 수상과의 한일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DJ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를 접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에 비춰봤을 때 토착 왜구로 죽창 들고 무슨 징용공 판결을 비난하는 자는 친일파 매국노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 벌려나는데 이번 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이 토착 왜구가 하나 등장했지요. 그게 박영선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자, 순차대로 김상조 사태, 토착 왜구 박영선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 100여 명의 공직자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부동산 적폐청산 비상대책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국민 분노를 부동산 투기 등과 관계된 이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국민의 이런 분노를 적폐청산의 계기, 그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양옆에는 분노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그는 그의 보좌관이 최근에 그 보좌관의 부인의 이름으로 이른바 신도시 3기 개발지역에
투기 목적의 땅을 샀다는 것이 드러나가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사법 처리될 운명에 처해있어요. 그리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은 LH 사태의 원인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범 아닙니까? 그걸 앉혀놔놓고 국민의 분노를 이번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해임했지요. 그러니까 양옆에 장관들 목 뒤에 김상조 사태가 대통령 목을 때리는 그런 순간에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 이게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한다면 어제 그 회의 취소해야지요. 취소해야 할 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취소를 못해요. 왜 취소를 못하느냐? 취소하면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비판 세력과 야당들이 그 봐라, 그 회의도 취소할 지경에 이랬지 않냐, 이렇게 몰아세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회의를 했지만은 이 코미디야, 코미디. 봉숭아 학당에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는 거. 말에 아무런 권위도 없고 대책 내세운 하나도 국민이 믿을 바가 못 되는 거. 뭐 이제 검사 500명을 동원하겠다. 소거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익을 환수하겠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은 전부 이동을 신고하겠다. 아, 여보세요. 어떤 바보가 본인이나 직계 가족 이름으로 합니까? 멍청한 짓을 하다가 지금 들통났고 전부 차명으로 투기를 하지. 어떤 바보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이게 법률도 뭐 5개인가 6개를 뭐 개정해갖고 뭐 엄단하겠다. 투기가 심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과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걸 쏟아내는데 4월 7일이 목전에 있으니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분노유발자를 앉혀놓고 대통령이 이런 회의를 이렇게 주재할 수 있습니까? 분노유발자는 어제 회의에 두 장관뿐 아니고 뭐 많지요. 수두룩합니다. 뭐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훈 민정수석도 뭐 수도권에 2채를 가졌다, 한 채 팔아라 그랬더니 뭐 알짜배기는 안 팔고 한 그런 파동도 일으켰고, 김의겸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흑석동에 대변인이 있으면서 그 엄청난 투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봤죠. 16억인가. 그리고 대변인을 사퇴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 요건 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윤미향,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비례대표제, 현재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에 위반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로 물러났던 대변인이 이렇게 이번에 무슨 승계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단다? 이게 다 분노유발자주의 한 형태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해찬 씨, 그의 선거했던 세종시,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상정하고 할 때에 설계 도면에 없던 인터체인지를 이렇게 도로공사가 4천억 원을 더 들여가지고 그걸 새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인근에 이해찬 씨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값이 5배 이상 튀었어. 본인은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이게 전부 분노 유발자가 이 정권 핵심 실세들이고 장관급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양산에 농지를 샀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변경했죠. 근데 어제 대통령의 지시 중에는 앞으로 농지 취득도 철저히 조사해서 규제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웃어서는 안 될 순간인데 이 말을 뱉다 보니까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김상조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사과 안 했지 않습니까? 사과해야죠. 그건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할 뿐 아니라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조 시절의 대명률 처벌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기군망상죄를 범한 사람이야. 임금과 백성을 속였어. 임금을 속였어. 대통령을 속였잖아요. 대통령을. 임차인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틀 전에 자기가 임대해준 그 임차인으로부터 미리 14%, 5% 이상은 인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14%를 인상했다. 그 이틀 뒤 5%로 금지 조항이 발효되기 직전이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더 올렸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세던 집에 이 전세 대금을 5천만 원 정도 올리게 돼서 그 자금을 부족하고 그랬다. 이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 신고하는데 현금이 14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들 재산 신고 시청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집에 쌓아놓은 현금 신고하는 바보 없습니다. 이건 걸린 게 예금을 한 거고 예금, 보험 어쩔 수 없이 기록에 남은 게 그게 14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 그 댓글 올라오는 것 중에 이 김상조의 이 소행은 도둑놈 심보라 그랬어요. 도둑놈 심보.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어요. 이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와 동시에 준엄하게 꾸짖고 이자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 사법 처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소도둑놈 심보로 말이야. 대통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여 그렇게 대통령과 여당 실세들이 노심초사하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지게 만든 이놈을 그냥 둬? 이놈을 그냥 둬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실세 여러분. 직무에 관한 죄로 걸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기가 찰 일이지요. 임기가 있는 대통령 이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가 찰 일이죠. 토착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이 비판자와 반대 세력을 옥죄고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한 것인데 죽창 부대를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국 죽창 사령관이 계시는 죽창 부대 본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옆에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도쿄의 아카사카 지역의 아파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도쿄를 자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도쿄는 중심가가 몇 군데 거점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서울도 무슨 압구정동, 홍익대학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카사카가 유흥가인 동시에 그 가까이 관청가도 있고 고급 호텔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 아파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의 상징이 되는 그곳인데 어떻게 소유하게 되냐. 남편이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쫓겨났다 하는데 그 본인이 해명이 없어요. 무슨 공직자였는지. 소문에 의하면 무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 그때 도망가가지고 피난처로 그 아파트를 샀다. 10여 년이 지났다.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 그런데도 갖고 있다. 이거를 임대해줬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가족들이 수시로 일본 갔을 때 별장처럼 쓴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유관계가 아카사카에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다. 지난 2월 달에 일본인에게 팔았다 그래요. 그 등기부상으로 아직도 그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잔금이 6월 달에 받기 때문에 아주 등기부상 변동이 없다. 박영선 씨, 그대가 서울시장에 입후보 안 했다면 지난 2월 달에 그걸 안 팔았겠지요? 그렇지요? 자, 조국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묻습니다. 이 박영선 일가가, 부부가 도쿄 아카사카의 아파트를 10여 년째 소유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토착외구 아닙니까? 토착외구 아닙니까? 이게 무찔러야 할 토착외구 아닙니까? 죽창 들고 무찌르고 특공대에 가서 그 아파트를 폭파해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거꾸로 유력 야당 후보가 만일 아카사카에 그런 아파트를 가졌다. 뒤집어서 생각했다 그러면 이 선거는 끝났지요. 이미 끝났지요. 그 유력한 야당 후보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까지 견뎌내고 있다 그러면 그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가지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양 확성기로 너는 토착 외구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거
좌파 정권 핵심들의 이 하는 방법에 아주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KBS 이사 강모 교수가 이 사표를 안 내니까 온갖 걸 조사를 해가지고 카드 사용에 있어서 김밥 한 줄 3,000원짜리 먹은 게 이게 업무상 외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물러나라고 하니까 안 물러나니까 그 양반의 학교 강의실까지 가가지고 강의실 밖에서 북치고 꽹가리 치고 이라 결국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분노한 사람입니다.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박영선 씨가 아닌 야당의 유력 후보가 아까 사건에 그 아파트를 가졌다면 이런 짓을 하고도 남았고 이 선거는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자, 시청자 여러분, 정의와 공정을 내건 정권의 행보가 김상조 사태로 곤도박질 쳐서 공정, 정의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야 할 단어가 됐고, 그 토착 왜구로 그걸 비하면 반대파를 옥죄던 이들이 하는 짓이 그게 토착 왜구 아니냐입니다. 도리 없이 우리는 4월 7일 선거에 누가 시장으로 적합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짜리 시장입니다. 광화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이런 실패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4월 7일 선거에 어디다 표를 찍어가지고 이걸 투표함에 넣어야 되느냐. 이 경우에 이 투표지는 4월 7일 날 이 투표지는 이 정권에 저항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총알입니다. 종이지만은 똘똘 말아서 총알처럼 생각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투표함에 집어넣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